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충격에 오늘 국내 증시 한 번 더 크게 밀리나 싶었는데 예상 밖의 보합권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주목받은 키워드 3가지 수익 봉투에 담아봤으니까요.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한알령 해제라는 키워드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 엔터 종목들과 미디어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돋보이는 하루였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양국의 문화교류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들려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에 의해서 이쪽으로도 기대감이 실렸는데요. 아무래도 엔터나 미디어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관세 무풍지대다라는 부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히나 엔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SM 오늘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뜯어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로봇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보신다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슈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SK그룹도 이제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의지를 시장에서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판교에 있는 부서 자체를 이제 본사로 옮겼다라는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사업부를 이제 현실화하겠다라는 내용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SK그룹과 관련된 로봇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보신다면 로봇 종목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켰지만 그동안 6거래 연속 신고가 행진을 보여줬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길게 좀 하락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SK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로봇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에 살펴볼 세 번째 키워드로 수급이 조금은 이동을 하게 되면서 오늘 윗꼬리를 달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바로 상한가에 직행을 했지만 결국에는 20%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로봇 종목들 이제 앞으로 좀 시세가 어떻게 나게 될지 관련된 내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도 사실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이슈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현대차 그룹이 배터리 내재화 전략의 핵심인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한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 충격에 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장 초반에는 2차 전지 종목들 크게 밀리는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다시 한번 이 이슈가 부각을 받게 되면서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를 강하게 뿜어줬고요. 결국에는 이번 키워드였던 로봇 종목들에서 수급이 약간은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3%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2차 전지 종목들 내에서도 신저가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지만 전고체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주는 종목도 있었다는 점 조금은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전략은 어떻게 짜봐야 되는 건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 뜯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주식 강좌부터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는 강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양대 증시 약간은 엇갈렸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많이 엇갈리긴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장 막판까지 올라오면서 3%대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보합 마감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체감상 코스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살짝 조금 기운이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급을 봐도요.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조금 더 많았고 코스닥은 반대입니다.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많았는데 또 특징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 내에 있는 스몰캡 기업들이 강했다기보다는 그래도 제법 중대형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좀 들려온 내용, 주말 사이에 좀 들려온 내용을 보면은 일단 우리가 고용동향 보고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비농업 일자리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저는 이게 일시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실업률도 같이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실업률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리쇼어링 정책이 계속해서 전개되면 될수록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것 같고 문제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0.2%, 0.3% 더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또 서비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관세 이야기도 지금 대미 관세, 중국의 대미 관세가 시작이 되고 관세 전쟁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에 대한 부담이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미국의 금리가 예상보다 이렇게 많이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러티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간밤에 지금 이제 주말 사이에 넘어온 것들을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지수가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 시장을 딱 놓고 봤었을 때는 미국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보다 올해 뭐 더 아웃퍼폼을 할 거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리스크가 더 적다라는 거예요. 코스피가 사실상 역사적으로 봐도 PBR 수치를 놓고 봤었을 때 되게 지금 저가에 위치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지수를 견인하는 삼성전자가 저기서 더 빠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긍정적으로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HBM도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 HBM에 대한 공급이 시작됐다라는 부분들부터 해서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도 진출을 하고 스타게이트 내용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지금 미국의 제조업 지수도 좋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도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 더해서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오른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성장 전망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덜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지수 레벨을 좀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수 자체를 어떤 시장의 어떤 리스크로 보지 말고 종목에 조금 더 우리 지금 신경을 쓰자. 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잘 선별할 수 있는 방법들 제가 매번 방송에서 스마트머니 기법 설명도 드리고 지표들도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법을 통해서 선별한 공략주들이 오늘도 또 한 종목이 또 목표가에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성적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한 이제 방송 말미에 공략주까지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막판까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포착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기대해 보시면서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한알령 해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2014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시 주석이 국회의장을 만난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일단 보도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은 엔터 섹터랑 또 미디어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맞습니다. 보여줬는데 이쪽 진짜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멘토님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엔터, 게임, 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한 3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관세입니다. 네. 관세가 지금 부과가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수혜주와 피해주로 나누게 돼요. 근데 수혜주는, 피해주는 워낙에 또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수혜주는 뭐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수혜를 본다라는 입장보단 피해를 덜 보는, 피해를 보지 않는 종목들이 좀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엔터라든지 그쵸. 게임 같은 경우들은 관세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저는 특히 또 엔터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BTS가 올해 6월에 다시 한번 완전체로 드디어 이제 군 복무들을 마치고 네.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바로 앨범을 내진 않는다라고 해요. 뭐 월드 투어도 다니고 또 하반기에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월드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어떤 엔터에 또 대기되어 있는 호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7일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가지고 한한령 해제를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게임주들이라든지 엔터주들이 더 같이 받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엔터 쪽에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기술 산업이다라고 지금은 이제 분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미성년자들을 이렇게 어떤 연습실에 모아놓고 트레이딩을 하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서방 국가에서는 어떤 인식성이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만 가질 수 있는 그동안 쌓아놓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트레이딩 데이터들 자체가 한국만 가질 수 있는 독점적인 어떤 기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터 시장을 굉장히 좀 장기간으로 보더라도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엔터 쪽에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외화를 또 벌어들인다라는 거거든요. 아, 고환율. 맞습니다. 고환율, 환율에 대한 수혜도 같이 받을 수 네. 있다는 겁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것도 인플레이션 요인이고 의무 재정 지출을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도 불가피한 어떤 인플레이션 요인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하고 있는 리쇼어링 정책, 이민자 방출 정책 이런 것들은 고용 지표를 더 튼튼하게 만들면서 서비스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율은 꾸준히 조금 높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미국채가 굉장히 이제 금리가 많이 안 빠지게 되면 한국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도 이제 격차가 심한 상황이 오래 유지되면 환율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단에서 봤을 때 뭐 조선주뿐만 아니고 엔터주들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한한령, 고환율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한 뭐 수혜를 다 같이 받고 있는 쪽이 이제 엔터 쪽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잘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게임 관련된 종목 중에도 한 가지 종목이 좀 눈에 띄는데 시프트업이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벨로프를 제외하고는 지금 게임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세게 올랐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개인적으로? 우선 한한령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등락을 좀 세게 보이는 쪽이 항상 게임 쪽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중국발 수혜 종목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실적과 같이 연계돼서 잘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만 지금 이제 어떤 올해 실적은 잘 나왔는데 여러 가지 가이던스라든지 이제 시가총액을 딱 놓고 한번 어떤 그런 밸류 개인적인 어떤 밸류 평가를 해보면 기간 조정은 조금 더 옆자리로 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게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올 것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기간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게요. 로봇 종목들 오늘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도 2월 달에도 로봇 종목들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해보는 것 같은데 순환매의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SK가 그 그룹을 좀 이어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당연히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SK그룹이 이제 SK텔레콤을 기점으로 해서 네. AI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 인텔리전트 팩토리,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죠. 여기에 투입되는 로봇을 상용화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 휴머노이드까지도 꼭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최태원 회장이 확실한 의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ICT 계열사들의 어떤 협력까지도 같이 요구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앵커님께서도 그 서두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지금 현재 ICT 판교에 있죠. 판교에 있는 어떤 그 AI 로봇 그 연구 본사를 뭐 이제 그 부서를 을지로 본사로. 을지로 본사로 이전한다라는 내용 이게 되게 갖는 의미가 네. 크거든요. 지금 삼성이나 현대차에 이어서 SK 하이닉스도 LG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로봇 사업을 미래 산업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잘 주목을 해봐야 되고 이런 흐름이 좀 당연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특히 이번 그 로봇 모멘텀에서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것이 휴머노이드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데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젠슨항 CEO도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지금 발전되고 있는 모든 AI들은 그 휴머노이드로 가기 위한 어떤 발판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했거든요. 결국에 이 AI 모멘텀의 끝 단계에는 항상 휴머노이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휴머노이드 기술을 또 잘 봐야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매번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옵티머스를 3년 안에 50만 대를 생산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휴머노이드에 대한 구체적인 생산 계획을 갖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고 테슬라에서 대량 양산을 시작하게 되면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우리 한국의 어떤 대표 기업들도 네. 이 휴머노이드로 가기 위한 이런 어떤 기술 경쟁판에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휴머노이드가 이번 모멘텀에 가장 잘 봐야 되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는 도입기와 성장기 그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과거에 어떤 오르다가 또 많이 빠질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평균 회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빠지더라도 한 절반 정도만 빠지고 이 평균 가격 자체, 주가 레벨 자체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종목들을 좀 많이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과감하게 다시 한번 조금 공략을 해봐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휴머노이드 관련 종목들을 집중을 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 나아갈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근데 오늘 좀 아쉽게 느껴졌던 게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많이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장 초반에 상한가 갔던 종목도 20% 안 되는 상승으로 좀 거래를 마쳤다 보니까 이게 시세가 당분간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꺾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조정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는 거죠. 조정이 충분히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금 기회를 보면 좋을 것 같고 당연하게도 사실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쉬어가기 구간이 또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보유하고 계신 로봇 종목이 있다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또 조정이 나와서 지지가 또 잘 받쳐지는 모습들이 보였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로 대응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꿈의 배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세 가지 키워드 모두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이슈가 다 오늘 시장에서는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전장까지는 거의 반응이 없었거든요. 오후장에 불이 붙은 게 결국에는 관세의 영향을 또 피해갈 수 없다 이 측면이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오후장에 다시 시세가 이쪽으로 이동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선 현대차 재료입니다. 그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을 외부에 처음으로 공개를 한다라고 하고 이게 3월에 이제 초에 공개를 네.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단기 모멘텀이 딱 형성이 된 거지 이게 전고체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뭐 다시 한번 저점을 잡고 나서 대대적인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아직은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모멘텀 일정 모멘텀 현대차 모멘텀으로 조금은 더 올라갈 여지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물론 관세 영향도 있습니다.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기차는 사고가 한번 나면 대형 사고로 그쵸. 번지게 됩니다. 한번 화재가 나면 네. 크게 폭발을 하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그 인천 청라에서 벤츠 전기차 폭발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커다란 화재로 네. 번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배터리 화재 관련 종목들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세게 올라갔었던 그런 기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배터리 이제 전기차가 이렇게 터지면 크게 폭발하는 이유가 그 배터리 전해질 자체가 액체 전해질인데 여기에 대한 가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고체로 바꾸게 됐을 때는 고체 자체의 전해질은 불연성을 띱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현재 전기차 시장이 그 전체 자동차 시장의 9% 정도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2037년 정도가 되면 한 80%가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커다란 산과도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시장 점유율을 조금 확대하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전기차 안 사는 사람들이 화재 나면 위험할까봐라는 이야기를 은근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점유율을 크게 도약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기술 역할을 하는 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제 배터리 3사 중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를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기업이 삼성 SDI입니다. SDI에서 27년도부터 대량 양산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그 어떤 사이드 체인 기업들이 이제 공급을 해줄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공급을 해주는 이런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내년 정도부터 숫자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어떤 상승 흐름은 한 3월 이전까지 그 현대차
자체 전고체 배터리 어떤 파일럿을 공개한다라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 본격적인 바닥을 좀 잡고 올라가는 어떤 커다란 흐름은 한 올해 연말은 조금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조언까지 챙겨봤으니까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는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우리 시장에는 영향을 덜 미칠 것이다 라는 전망에 우리 시장 낙폭 줄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2521선에서 코스피 마무리됐고요. 코스닥 749선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이 담았던 종목이 동일합니다. 특히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 삼성전자 오랜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외국인은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피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순매수 상위 3% 급등으로 삼성전자 오늘 장 마감했고요. 우리금융지주도 오늘 5.98% 상승세입니다. 우리금융주뿐만 아니라 금융주들의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급 계속해서 유입이 됐었는데 우리금융지주는 오늘 비과세 배당을 도입하겠다라는 소식에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음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코홀딩스를 포함한 이 철강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트럼프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에 오늘 제철, 현대제철을 포함한 포스코홀딩스 모두 약세로 장 마감하게 됐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현대차가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하나오션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3.38%로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동반 매도세를 출회했는데요. 한국항공우주 앞으로 잘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가장 긴 호흡이 될 것이다. K방산 중에 가장 긴 호흡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 점도 같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삼성 SDI, HD, 현대일렉트릭이 강한 매도세가 출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이 담았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기관이 담았었던 종목 중에는 LIG 넥스원 방산주를 강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음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LG 화학도 강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매도세에도 한국항공우주 강한 매도세 출회되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오늘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외국인이 담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담았던 종목 제약바이오가 가장 상단에 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국채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보는 종목군인 제약바이오 업종들 계속해서 수급 유입되고 있음 계속 확인되고 있고요. 6.69% 상승세입니다. 또 클로봇 2.83% 상승세, 에코프로, 파마리서치,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이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클로봇 함께 살펴보시죠. SK그룹이 SKT를 필두로 이제 AI 로봇 산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에 로봇주들로의 수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클로봇도 그렇고요. 잠시 뒤에 나올 시메스라는 종목 그리고 로보티즈까지 포함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게 계속 잘 가다가 오늘 강한 매도세 출회되면서 8.16% 하락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테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알령을 해제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면서 이 JYP 엔터테인먼트와 SM을 포함한 엔터주와 게임주들이 오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SM 각각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장 초반에는 급등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덕산 네오록스 12.38% 급등세입니다. 디스플레이 OLED 관련주로서 2026년에 애플 폴더블 폰이 공개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점도 같이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ST팜, 펩트론까지 강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매도 종목도 함께 볼게요.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HLB, HPSP, 에코프로까지 강한 매도세 출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또 상반된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에 수급의 주체들도 달랐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고요. 중대형주들에서 또 스몰캡 쪽으로 자금이 또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도 계속해서 포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1회 1배 하지 말고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잘 잡아내는 그 방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트렌드한 거래를 할 수 있고 옥석 가리기를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가 만든 한 가지 방법을 소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자, 스마트 머니 기법. 제가 이거 기법을 좀 들고 나와서 이 방송에서 설명을 드린 지 이제 2달이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 2달하고 한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 많은 성과들을 실질적으로 제가 증명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스마트 머니.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이죠. 자, 어떤 돈을 우리가 똑똑한 돈이라고 할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우리가 똑똑한 돈이라고 하진 않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체들, 즉 주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에 들어올 때 그 돈을 똑똑한 돈, 스마트 머니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뉴스 전에 이 신호를 잡아내야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잡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면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호 포착일 이전보다 신호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이제 흐름들을 확실하게 오랫동안 좀 증명을 드리고 보여줬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만 들으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매매 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페이지를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2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기법은요, 저는 2가지가 같이 조건이 들어있어야 좋은 기법이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지만 수익성이에요.
자, 수익성. 자, 이게 우리 헷갈리면 안 됩니다. 승률이 아니고 수익성입니다.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기법을 만드는 거를 옆에서 쭉 지켜보면은 대부분 다 승률에 집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의 패턴을 흐름을 찾아가지고 이 흐름 다음에는 빠질 가능성보다 빠질 확률보다 오를 확률이 더 높은 이 포인트에 이제 그 맞춰가지고 기법들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만든 기법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계좌 마이너스가 커지는 상황들을 한번 보게 돼요. 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말 그대로 승률에 좀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좋은 어떤 수익성은 승률이 아니고요. 손익비다라고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0번을 거래를 해요. 자, 10번을 한번 거래를 하다 보면은, 자, 10번을 거래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손실을 볼 확률보다 수익률을 볼 확률이 더 높다. 예를 들어, 7, 8번을 이겼어요. 7, 8번을 이기게 되면은, 우리가 좀 표면상으로는 이게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플러스 3%로 이기다가, 3번 우리가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이거는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실 확정이 나왔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 확정이 나왔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그것이 좋은 이제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수익성보다 또 이제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간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 하더라도 매매 방법 자체가 복잡하면은 어떻게 돼요? 실수 빈도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매매 포인트 설명드릴 건데 이 페이지 전 페이지로 가셔서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돼야 돼요. 이 신호 포착일을 매집의 시작일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방송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실제로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흐름이 급격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근데 신호가 포착되면 이후에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죠.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포착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매집이 이어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오다가 급등이 나오는데요. 언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신호 포착 후 조정 시 기준목 저점. 무슨 말이냐면 신호 포착일 그 캔들이 있을 거잖아요.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기회도 안 주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신호 포착일 고점을 이후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도 너무 복잡하다 하시면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요 네 번째 방법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호 포착일 이후에 정말 이전보다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바로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난다 하면은 우선 보류를 하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손익비입니다. 제가 손절 추세선도 다 보내드립니다. PDF 파일로 작성을 해서 요거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좀 대응을 했을 때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예시 종목을 보면서 추가적인 한번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종목은요, 일진전기입니다. 이 작년 3월 14일 그리고 5월 15일에 수주 공시들이 떴어요. 실제로 북미 쪽도 그렇고 여러 국가들에서 어떤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수주 잔고를 소화하면서 실적이 올라가는, 그러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추가적으로 어떤 이제 매출에 그 전년도 매출 대비 11%, 6%나 되는 추가 수주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었던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뭐예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다른 말로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그것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자금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잡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이 내용을, 우리 수주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자, 수주는 뭐예요? 양사 간에 어느 정도로 공급 계약을 하겠다라는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체결이 되고, 그죠? 그것이 공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뉴스로 우리한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런 조율 과정 속에서 미리 알 수 있는 재료라는 거예요. 그럼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로 딱 특정을 할 수 있느냐? 함부로 그렇게 특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주포들이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마트 머니 신호는 그래도 잘 먼저 포착을 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3월 14일, 5월 15일 수주 공시가 이 네모 박스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요때 포착이 된 겁니다. 근데 시세가 나오는 중간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요, 첫 번째 공시가 나오기 열흘 전인 3월 4일에 이렇게 녹색 기둥 표시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이 먼저 나왔어요. 뉴스 공시가 나오기 전에. 자, 신호 포착일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집의 시작일. 자, 시작일 이전에 보세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시작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신호 포착일로부터 첫 번째 수주 공시가 나오기 전에 요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은 뭐예요? 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요날 시작된 것이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요 스마트 머니 기법 논리를 갖다 붙이면은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이런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실제로 신호 포착일 만약에 종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최근 이슈가 나오는 구간까지 들고 왔다라고 쳤을 때 200%가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입니다. 손절 추세선을 안 깨고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7월에 한번 깹니다. 7월에 깼을 때 정리를 하죠. 이때 종가에 매수를 해서 7월에 손절 추세선 깼을 때 정리를 하더라도 100%, 즉 2배가 수익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수주 공시에 악재가 반대로 떠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익비가 어때요?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손익비가 좋으면서 좋은 뉴스가 뜨기 전에 저점에서 매집을 할 수 있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법이 뭐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기법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료로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다 제공을 드립니다. 자, 다음 예시 종목을 보면서 더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마음 AI입니다. 자, 뉴립스라고 하는 AI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 중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로 좀 이 논문의 어떤 수상을 받고 채택을 받기 힘드냐면 메인 컨퍼런스 같은 경우 매년 수만 건의 어떤 그 논문들 중에 극소수만 채택이 됩니다. 근데 뉴립스 2024년 워크숍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조금 어떤 대상격에 있는 이런 상을 받기 몇 달 전에 사실 다 고지를 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즉 내부적 정보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재료라는 겁니다. 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 뉴스가 12월 26일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라면 매집을 저점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한번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언제 포착이 되었는지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는 10월 30일에 이렇게 포착을 해준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가 저 내용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주포들이 매집을 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한번 보세요. 신호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죠. 포착일 이전엔 거래량 없습니다.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은 늘어난다고요. 이럴 때 매수를 하면 뭐가 나와요? 뒤에 뉴스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신호 포착, 그 다음에 추가 매집,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 요 패턴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 좋은 예시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공략주로 소개해 드렸었던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잡아낸 공략주들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잠시 후에도 3개 종목을 또 리뷰를 드릴 겁니다. 거의 다 비슷한 패턴대로 가는 거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예시 종목을 설명드리고 아무리 제가 공략주로 증명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직접 이용을 해보시기 전까지는 체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떠드는 말을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 믿지 마시고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해 주시면 제가 PDF 파일로 등록 방법부터 사용 방법까지 정리를 잘 해놨어요. 요거를 다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검증해 보시고 검증된 만큼까지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나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스캔해 주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차트에 직접 한번 녹여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이 기법을 통해서 포착된 종목들 수익을 잘 내주고 있지만 실제로 잠시 뒤에 살펴볼 테지만 스마트 머니 기법이 뜨고 나서 바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더욱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멘토님이 갖고 오신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 탑5 종목들부터 쭉 한번 살펴보시죠.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은 로보티즈고요. 그 밑으로는 HFR, LS 에코에너지, 하나오션, 신성 델타테크까지 지금 정말 빠른 기간 안에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들고 오신 리뷰 종목은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 에버다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이 오늘 들썩였어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좀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1,800원까지 금요일에 올라갔다가 오늘은 좀 음봉 마감이 됐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재건주들은 물론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만 올해 좀 가장 또 커다란 모멘트를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정말로 종식이 될 가능성에 한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푸틴과도 대통령과도 이제 통화를 좀 이제 몇 번 주고받았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 동맹국 대상으로 이번 그쵸. 주에 독일에서 이 종전에 대한 구성을 구체적인 안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되게 의미 있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후보 시절부터 이미 본인이 백악관 인수하기 전에도 이 전쟁 종결해버릴 거다라고 하더니 그거는 달성을 못했긴 했지만 네. 임기 초기 안에 이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 애초에 지지자들로부터 이 어떤 지정학적 이 정세, 불안 정세를 조금 잘 끝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이제 지지를 한다라고 하는 그 투표 인원들도 꽤 됐었거든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충족하면서 조금 지지율을 좀 올리는데 또 역할을 하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그래서 결국에 좀 모멘텀 자체가 좀 길게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11월 차트부터 가지고 왔어요.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기 전에는 어때요? 추세가 하락이 나오다가 신호가 딱 뜨고 나서부터 추세가 딱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호가 뜨고 갑자기 매집 거래량이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 제가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어요. 자, 그러더니 어때요? 최근에 이런 관련된 내용들, 독일에서 동맹국들 대상으로 종전 구상안을 내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요 구조대로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증명을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신호 받아가셔서 직접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 일단은 1차 목표가 넘긴 상황입니다. 1,800원까지 터치가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은 맞습니다.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 2차 목표까지 제시해 주실까요? 12,000원까지 제시드리고요. 12,000원 가더라도 다 매도하실 필요 없을 네.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목표가 12,000원 제시가 됐고요. 지금 전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목표가 조달이 나오더라도 전량 매도 의견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로보티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5차 목표가까지 제시가 된 그 종목인데 이 종목은 45,000원까지 터치가 나오고 나서 지금 며칠째 좀 쉬어가는 느낌이 맞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5거래일선이랑 10거래일선 살짝 좀 예. 엇갈렸거든요. 이 종목은 지금이라도 접근이 가능한 종목인지 그것까지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보유를 하면 좋고 네. 신규 매수는 조금 지양합니다. 아. 개인적으로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네네. 조정이 좀 나올 때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 좋았는데 이미 로보티즈는 앞서서 많이 올라갔었던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본의 그 센시드 로보틱스와 로봇 대량 수출에 협의를 한 부분들도 있고 무인 협동 로봇 OMI의 매출 발생 기대감도 있고 휴머노이드 플랫폼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기 전에 추세가 쭉 옆으로 오고 있죠. 하방 옆으로 오다가 신호가 두 번 딱 뜨고 거래량 늘어났더니 뉴스 나오면서 따다닥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실제로 공략주로 소개드린 날 그 다음날 시가 기준으로는 100%가 넘게 올라갔어요. 이미 시세가. 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선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 로봇주들은 조금 조정이 나오다가 또 지지가 받다가 또 다시 랠리로 가는 그런 상황들이 저는 충분히 올해는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만 신규 매수로는 조금 지양한다. 아직은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다음 목표가 5만 원을 조금
가지고 뭐 그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살펴봤습니다. 지금 5차 목표가 5만 원 제시가 됐는데 4만 5천 원까지 터치가 나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는 지양하되 들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홀딩해 보시는 관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2차 목표가 5만 7천 원 제시가 된 종목인데요. 5만 4,600원까지 터치가 나왔고 이 종목은 신고가 영역입니다. 오늘 지금 고가 기준으로 20% 넘게 급등이 20% 좀 안 되네요. 16%대 예, 맞습니다. 급등이 나오고 살짝 윗꼬리 단체 거래를 마쳤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신고가 랠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회사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우선 그 미국 FDA 그 의료기기 2등급 품목 허가를 취득을 했어요. 네. 취득 공시가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온 공시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며칠 전에 이게 JP 모건이 동사의 그쵸, 지분을 그쵸. 5%를 네. 사들인 거예요. 자, 아이러니한 게 그 위치도 또 되게 보면은 재밌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 자체가 우리가 모르는 주포들의 매집 자금을 포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되게 매치되는 것들을 차트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은 우선 이제 신호 포착일 이전에는 쭉 조정이 나오다가 신호 포착 이후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29,000원, 28,000원 이 구간이 저점이거든요. 여기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이 구간에서 JP 모건이 지분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지분을 취득을 하고 5%나 했기 때문에 의무 이제 보유를 공시를 할 수밖에 없죠. 의무 보유 공시를 한 상황이고 이후에 저기 나중에 이제 그 11월 말에 급등이 나올 때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미국 FDA 의료기기 2등급 품목 허가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가 저점에서 하필 또 공모가 위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그 공모가 위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혀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똑똑한 돈의 어떤 흐름을 정말로 이 신호가 잘 잡아내주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매번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추세가 저는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제가 기존에 어떤 추가 목표가, 2차 목표가를 5만 7천 원으로 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높여드리겠습니다. 6만 원까지 좀 크게 높여드리고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온 상황이고 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아서 이 랠리가 저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대부분 이제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한참 뒤에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매번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그쵸.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은 이 신호를 통해서 제가 소개드리는 공략주를 보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이 신호를 받아가셔서 직접 이용하셔야지 우리가 모르는 놓치는 부분들도 없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동시에 더 저점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하잖아요. 꼭 받아가셔서 등록하셔서 직접 한번 검증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 터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실린 신고가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목표가를 5만 7천 원에서 6만 원으로 수정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멘토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 머니 기법을 여러분들의 차트에 직접 한번 녹여보셔야 더욱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꼭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 AI 관련된 종목 들고 오셨다고요? 맞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의료 AI인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당연히 스마트 머니 기법이 포착이 됐겠지만 차트상의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 들어가도 되나 싶긴 하거든요.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도 좋아 네. 보이고 내용적으로도 지금 사실 의료 AI 쪽에 대한 흐름이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 챗GPT 관련해서 의료용 챗GPT에 대한 개발을 검토한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 샘 올트먼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이쪽에서 강세가 크게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오픈 AI 비공개 워크숍 빌더랩에서 한국 시장 확대 방침을 묻는 창섭자의 질문에 오케이 이야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AI가 과학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질병이나 치료처럼 과학을 위한 AI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전망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에 관련된 한국의 의료용 AI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올트먼 같은 경우 한국은
반도체, 에너지 등 AI와 강력한 산업을 보유를 하고 있다. 강점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AI 모멘텀 이야기하면은 우선 결국에는 하드웨어 쪽에 이제 반도체를 잘 봐야 되고 에너지도 잘 봐야 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소프트웨어들도 굉장히 좀 잘 봐야 되는데 잠시 후에 그 내용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한 울트라사이트와의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합작법인도 설립을 했고 그 점자 정보 단말기 등을 판매하는 미국 법인과 의료 진단 기기를 판매하는 중국 법인을 연결 대상으로 종속 기업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로봇 이제 의료 AI 쪽에서는요.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이 동사의 모회사인 셀바스 AI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관련지어서 봤을 때 이 AI 의료용 AI 쪽에서는 또 대장주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AI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커질 거다라는 것을 좀 보기 편하게 제가 그래프를 한번 준비를 해왔고요. 2030년까지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매년 50%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게 사실 또 중요한데 딥시크가 좀 등장을 하면서 저는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높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던 것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오랫동안 비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유지해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실리콘밸리 정신 이야기 제가 매번 하는데 저비용으로 고효율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기업 정신으로 깨게 됐을 때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또 굉장히 또 큰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트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머니 신호는 1월 16일에 포착이 되게 되고요. 포착일 이전에는 쭉 하락이 나오다가 포착일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포착 그리고 거래량 늘어날 때 매수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전략 말씀드리자면 내일 시가 이하의 매수 의견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5,900원, 손절가는 4,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의료용 AI 종목 중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시가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로는 5,900원 1차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4,500원 살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차 목표가 좀 터치가 나오더라도 전량 매도 의견 아니고요. 관련된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매도에 대한 이야기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저점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그래도 잘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부분을 집중해 보는 게 좋을지 내일장 전략도 한번 제시해 주시죠. 우선 그 기술주들의 어떤 순환매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또 양자 컴퓨터 쪽이 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급의 흐름을 조금 잘 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또 대기되어 있는 재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재건 재료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명확한 재료가 있는 쪽을 조금 축소해서 압축해서 잘 봤으면 좋겠고 그런 종목들 중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을 좀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 시장 같지만 종목별로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요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포착되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들어오신다면 스마트 머니 기법 여러분들의 차트에 녹여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 역시나 멘토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